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글로 쓸, 답이 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마야와 맥스를 둘 중 어느 걸 작업하냐에 따라 용도가 나뉘나요? 맥스가 건축용이라 하기엔 외국 영상 보면 아닌 거. 맥스는 건축용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해도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떠드는 소리고요. 배구공으로 축구하면 배구공이 축구공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맥스가 건축에도 맥스는 전용 툴이 아니에요. 범용 3D 툴이에요. 범용 3D 툴인데 건축이 너무 많잖아요. 막 수백 채 건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넙스보다 폴리건이 훨씬 가볍고 폴리건이 옛날부터 마야보다는 맥스나 광파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은 너무 무겁고 양이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가벼운 폴리곤 툴로 쓰자. 근데 폴리곤 툴 중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는 광파를 훨씬 건축에 많이 썼어요. 왜냐면 광파는 폴리곤이라도 서페이스로 주로 해서 맥스는 폴리곤인데 전체를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폴리곤으로 하고, 광파는 폴리곤인데 서페이스 위주라서 당연히 껍질만 있으니까 광파가 더 가벼웠단 말이죠. 근데 맥스가 점점 폴리곤으로 강해지면서 광파랑 맞짱을 뜨면서 이제 점점 맥스가 지금도 광파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것까지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맥스가 아무래도 오토캐드에서 나온 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에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다른 툴보다. 오토캐드하고 거의 100% 호환이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맥스가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거지. 누가 맥스를 건축용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무슨 용이냐고 어디를 더 많이 쓰냐고 따지면 맥스가 안 쓰이는 데가 있어요. 게임도 맥스가 제일 많이 쓰지. 건축도 제일 많이 쓰지. 그거는 맥스가 유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툴이랑 비교해도 어느 분야에서도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런 거지 무슨 건축용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제가 맥스를 도스용 때부터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봐요. 맥스가 건축용이라는 소리는. 차라리 게임용이라 그러면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이 말보단 덜 황당한 말이네. 마야와 맥스를 구분하기가 정말 모호합니다. 맞아요. 이거 모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마야는 영상, 맥스는 게임, 뭐 건축, 인테리어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마야도 물론 폴리곤 툴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마야가 웍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마야의 전신 툴인 이름이 세 개가 생각 안 나는데 세 개가 합쳐졌어요. 뭐 파워 애니메이터 또 뭐 있더라? 너무 오래돼서 합쳤는데 그 세 개의 회사가 합쳐져가지고 마야라고 나왔거든요. 그 전신 툴이 웍용이었어요. 웍은 그 당시 PC보다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았을 때거든요. 가격도 압도적으로 많았을 때고. 그래서 이 마야 같이 웍용은 처음부터 넙스라는 툴이 있었어요. 맥스는 넙스라는 게 없었고. 물론 폴리곤도 있었죠. 그래서 넙스 폴리곤 이렇게 반반 쓰이던 시절이라 그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3D 하면 당연히 웍에서 하고 영상 하면 웍에서 한다. 이래서 마야나 소프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쓰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맥스가 한참 후발주자죠. 맥스는 그러니까 도스용 3D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90년인가 91년인가부터 나왔나? 90년인가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도스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맥스가 놀라운 거는 최초로 전신용이 3D 스튜디오가 도스용 그러니까 PC에서 시작했다는 유일한 그러니까 맥스가 3D 툴 중에서는 PC로 시작한 거의 유일한 툴이에요. 개인용 PC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에서 시작한 게 처음이란 거죠. 마나 소프트 이미지나 후디는 다 웍용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센세이셔널 한 거예요. 기능이 강력해서 센세이셔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3D를 PC에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D 스튜디오 도스가 끝나고 다른 툴이 아니에요. 3D 스튜디오랑 3D 맥스랑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이름만 바꿔서 NT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NT XP 전에 NT였죠. NT용으로 나온 게 3ds 맥스예요. 그래서 PC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이 안 되는지 어쩐지 그런 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얘는 넙스가 없이 폴리곤 툴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아미가라는 웍에 광파가 날리고 있었을 때예요. 폴리곤은. 그러니까 맥스는 처음 나왔을 때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폴리곤 쪽에서는 광파가 꽉 잡고 있었고 나머지 뭐 넙스나 폴리곤이나 웍 쪽에서는 마야 전 이름 툴 생각 안 나는데 그 툴하고 그때는 소프트 이미지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랬을 시대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 맥스가 나왔는데 맥스의 유일한 장점이 너무나 컸던 거죠. 폴리곤도 그지 같았고 넙스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떴냐? 오토캐드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지금도 그렇지만 단일 툴러는 전 세계에서 유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캐드 유저를 다 흡수했다는 게 센세이션했고, 두 번째 이유는 최초로 PC용이었기 때문에 오토캐드 쓰던 사람 다 PC 사용자죠. 그 당시에 회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개인 웍을 소장할 수 없으니까요. 웍이 어마어마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조금 과한 표현을 하면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는 3D 툴이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발전을 한 거예요. 유저들을 많이 흡수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마야는 당연히 인프라가 영상에서 꽉 잡혀 있던 고수들이 와서 합쳐진 툴이니까 마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수들이 많았죠. 마야가 언제 나오냐, 맥스 한 5인가 6, 기억은 안 나요. 연도는 지금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까지 외우진 못하니까. 그래서 맥스가 한 5인가 6일 때 마야가 처음 딱 나왔어요. 근데 그건 마야는 어디서 뚝 떨어진 툴이 아니고 세계에 잘 나가던 워크스테이션 그 원용을 제작하는 툴이 합친 회사이기 때문에 마야는 시작하자마자 고수들이 즐비했죠. 맥스는 시작하자마자 기껏해봤자 도스용 유저가 다였는데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아봤자. 그러니까 처음 3D를 하는 사람이 맥스를 시작했다면 마야는 이미 고수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 마야는 이미 영상 인프라로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마야가 영상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 기능들도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마야가 나오고 맥스가 나오고 한 10년 정도 동안은 그 말이 맞아요. 영상 애니메이션 할 건 마야, 그 외에 뭐 만만한 거 게임이나 폴리곤, 뭐 게임이 만만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외의 것은 맥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야가 이미 망해서 맥스 회사가 마야를 사들였고 점점 두 툴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물론 마야 쪽이 영상 쪽의 고수는 마야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안 돌아가셨잖아요. 저랑 같이 시작한 지금 26년 차 막 30년 차 되신 분들, 그분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 쪽 인프라가 마야가 압도적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두 툴의 기능 차이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마야로 게임을 하나 마야로 건축을 하나, 맥스로 게임을 하나 맥스로 건축을 영상을 하나 비슷해요. 유저가 얼마나 정통했냐 얼마나 고수냐가 문제지 마야하고 맥스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툴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리고 맥스도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PC용을 시작하다 보니까 게임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쓸 뿐이지, 예, 맥스도 플러그인이 죽이는 플러그인이 나오면서부터 영상 쪽 하시는 분들도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야는 플러그인을 안 써도 자체에 맥스의 퓨 FX나 애프터번 같은 아주 강력한 플러그인이 있는데, 때깔은 맥스가 애프터번이나 퓨 FX를 쓴 게 조금 더 나아요. 쉽게 때깔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해서 마야 유저들조차도 애프터번 괜찮다 이래가지고 맥스를 넘어오진 않았지만 맥스를 그 플러그인 하나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뭐 영상이 뭐냐 마야냐 뭐 맥스는 뭐냐 이렇게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툴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정통하면 돼요. 사실 취업하기도 쉽고 유저 수도 많고 강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플러그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3ds 맥스 유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맥스가 유리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프라, 영상 쪽의 인프라, 영상에 들어가고 싶을 때 영상 쪽에 고수가 많고 인프라가 있는 그런 걸 원한다면 마야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지브러시는 독립형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독립형 프로그램이고 마야하고 맥스하고 같이 사용해도 되고 같이 안 사용해도 됩니다. 3번 마야나 맥스 자체로 모델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고 살찌한 모델을 위해 지브러시 같은 모델링을 전용 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야나 맥스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브러시 지음털 깎아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브러시 툴만 사용해서 모델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브러시만 사용해서 모델링 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다면 굳이 마야 맥스를 모델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모델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마야나 맥스는 폴리건으로 모델링하는 걸 예를 들면, 넙스는 일단 얘기 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폴리건 모델링을 예를 들면 벅텍스를 땡기고 면이나 엣지를 땡겨서 어떤 지오메트리 기하학에서 점점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브러시는 붙이면서 밀면서 깎아내면서 모델링 방식이 일단 전혀 달라요. 그래서 캐릭터나 이런 거는 쉽게 모델링 할 수 있어도
정형화된 모델링은 지브러시가 많이 불편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정확한 치수가 있다든가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가 제품처럼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다든가 뭐 곡면이 있는 제품이라도 R값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지브러시가 많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브러시로만 쓴다는 건 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칼이 3개가 있는데 굳이 칼 하나 가지고 소를 때려잡고 병아리를 죽이고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같이 쓰는 게 당연히 훨씬 정확하고 맞는 방법이고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모델링 위해서 지브러시를 쓴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맥스나 마야만으로도 충분히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지브러시 나오기 전에는 뭐 영어가 안 나왔나요? 소름 끼치게 좋은 퀄리티의 영어가 안 나왔나요? 다 만들 수 있었어요. 다만 지브러시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심줄을 만들려면 점하고 면을 다 땡기면서 모델링을 했던 방식인데, 지브러시는 그냥 튀어나오는 브러쉬를 가지고 쓱 그리기만 하면 심줄 브러쉬로 포토샵에서 도장 찍듯이 그리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빨리 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지브러시가 나온 용도는 지브러시로 사람들이 모델링을 막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게임에서 이제 로폴로 맥스로 로우 폴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 폴리곤으로 노멀 맵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브러시를 처음에는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브러시가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 지브러시로 완전히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냥 마야나 맥스에서 로우 폴로 해서 지브러시 넘기는 방식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3D 쪽에서는 캐릭터 외에는 할 일이 없겠다 이러면 지브러시만 하는 게 맞겠지만, 3D 모델링을 이것저것 다 한다면 마야나 맥스 둘 중에 하나도 쓰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브러시 하나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쿠는 뭐하는 툴인가요? 누쿠는 컴포지팅 툴이에요. 영화에서 4K 이상을 지원하는, 기본적으로 4K 이상을 지원하고 깊이 있는 32비트 EXR이나 HDR 이런 포맷을 지원하는 퓨전과 더불어 영화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영상 편집 합성 툴이에요. 3D 맥스하고 마야하고 당연히 연동이 되죠. 3D 맥스나 마야로 이제 그 렌더 엘리먼트나 채널별로 렌더링을 걸어서 당연히 그 컴포지팅을 하는 툴이에요. 말 그대로 컴포지팅 툴이에요. V-Ray는 뭐하는 프로인가요? 독립형 프로인가? 아니면 V-Ray는 독립형이 있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스탠드 얼론이라고 하는데 독립형 프로그램이 있고, 마야하고 맥스하고 당연히 연동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맥스용 플러그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워낙 뜨다 보니까 V-Ray가 또 올해, 그러니까 2016 말 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영화 시각상인가를 대상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외국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 멘탈레이하고 렌더맨이 꽉 잡고 있던 이 렌더러 시장에 V-Ray가 들어와서 시장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V-Ray는 렌더러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I를 렌더링 해주는 렌더러 플러그인이에요. 멘탈레이나 렌더맨 이런 거하고 똑같은, 연동을 해야지 쓸 수 있고, 물론 스탠드 언론도 있지만 거의 연동을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퓨메FX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VFX 효과를 주는 건 아니고요. 퓨메FX는 파티클 플러그인이에요. VFX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고, 파티클만 VFX가 아니거든요. 볼륨 쉐이딩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클 렌더러. 그래서 3D 맥스용으로 나온 거죠. 마야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까지는 바야용은 없었어요. 요즘은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퓨메FX는 맥스용입니다. 애프터번과 더불어 너무나 때깔이 좋기 때문에 파티클로 볼륨 렌더링을 하는데, 볼륨 쉐이더를 마야 유저들이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맥스를 쓰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때깔이 좋습니다. 근데 마야는 이런 플러그인을 안 써도 자체 내장돼 있어요. 볼륨 쉐이더가. 맥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실히 그런 걸 봐도 마야가 아무래도 영상 쪽 기능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통 맥스 유저는 플러그인을 다 쓰니까 플러그인까지 합치면 맥스도 마야하고 맞짱을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후디니는 제가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잠깐 다뤄봤는데, 후디니는 저조차도 26년 3D한 저조차도 동경하는 꿈의 툴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못 건드는 이유가, 물론 이제 많이 UI가 맥스나 마야처럼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 나올 때만 해도 이건 거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으면 거의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파이썬 뭐 이런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강력해지는 툴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예, 지금까지 파티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갈 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해요. 뭐 군중 효과라든지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후디니가 아직까지도 뭐 예전에 막 모래 이렇게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모래 있죠. 모래가 사람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부서졌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후디니로 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특수효과 쪽에는 후디니를 따라갈 툴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뭐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제가 뭐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잘 뭐 수천 개가 있을 테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나온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후디니를 따라갈 자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야나 맥스를 어떤 로봇을 모델링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로봇이 움직이는 모션을 만들려면 마야나 맥스에 작업하는, 네, 마야나 맥스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뭐 FK, IK가 있는데요. FK나 IK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캐릭터, 살아있는 캐릭터는 IK로 많이 리깅을 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FK나 IK를 섞어서 씁니다. 리깅이 무슨 뜻인가요? 리깅은 말 그대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이나 어떤 그 링크 관계를 세팅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 애니메이션 할 때 사람이 손 하나 폈다가 주먹을 쥐었다 펴는 데만 해도 5개의 손가락에 각 관절 3개씩 해서 15개를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되죠.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주먹 하나 쥐었다 펴는데 30분 동안 애니메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고 춤추고 막 이런 걸 하려면 10달 넘게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손의 각도서부터 다 손의 각도 제한 있잖아요. 손이 뒤로 꺾이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그런 어디까지 꺾여라 각도 제한서부터 어떤 매니플레이터를 움직여서 그냥 한 방에 주먹을 폈다가 오브라지거나 뭐 웃을 때 입을 위로 올리거나 눈썹을 찡그리거나 이런 거를 각각 메뉴 한 방에 등록해 놓은, 이런 편리하게 좀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세팅 자체를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리깅을 한다 그러고 캐릭터도 리깅을 한다 그러고 그런 걸 리깅이라고 해요. 와, 이 질문을 도대체 누가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와, 진짜 이건 질문 10개를 따로 해도 될 정도야. 영화에서 만들어낸 배경 CG는 무엇으로 많이 사용하나요? 포토샵도 많이 하고 매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포토샵도 사용하고 페인터도 사용하고 뭐 2D 프로. 영화 배경 CG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실력이지 이거는 무슨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외국의 강좌를 보면 포토샵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배경이 아닌 비행기, 헬리콥터, 3D 캐릭터 CG는 무슨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할까? 영화는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뭐 소프트 이미지나 마야나 맥스, 이게 의외로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영화는 8, 90% 이상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를 써요.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냥 연동 정도? 플러그인 연동 정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학원에서 뭐 옛날에 뭐 주라이 공원 나올 때 뭐 공룡이 나타났다면서 마치 그걸 전부 소프트 이미지로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영화는 그렇게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인하우스 소프트웨어가 거의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조금,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많이, 그 정도로. 컴포지팅 툴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요. 컴포지팅 툴은 뭐 스모크나 아까 얘기했던 누크나 퓨전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영화에서요. 워낙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컴포지팅 툴은 워낙 강력해요. 그래서 뭐 3D 툴은 뭐 맥스를 써도 되고 마야를 써도 되고 뭐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적부터 드립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3D에서 3D 툴로 뭐를 만든다 이런 게 최적화된 방식은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그게 편하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이게 틀릴 수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최적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마야로 배경 CG를 작업한 뒤에 카메라 조정해 장면을 만들어낸다. 예, 무리 없고요. 그 장면에 움직이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 마야에서 지브러시를 마야로 해야 되고 지브러시로 해야 되고 맥스로 해야 되고, 텍스처링한 후 모델링한 캐릭터에 마야에서 동작 효과를, 예, 맞습니다. 마야에서 그 장면과 만들어낸 캐릭터를 합친다. 마야에서 합쳐도 되고, 이거는 배경, 보통 영화 수준이라면 배경을 따로 렌더링해요. 그리고 마야에서는 움직이는 씬 위주로 렌더링해서 누크 같은 데서 합치는 게 보통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가지 누크, V-Ray, PMX, 휴대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VFX 추구한다. 그쵸. 누크는 이제 합성 효과지 3D는 아니에요. 물론 3D 기능도 있지만 안에. 그래서 이건 보통 칼라 그레이딩이라고 하죠. 색 보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뎁스 필드나 뭐 렌즈 에펙스나 뭐
렌즈 플레어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색 보정. V-Ray는 이미 3D에서 렌더링, GI 렌더링으로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얘로 렌더링 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퓨맥팩스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3D 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후디니는 3D 독립형 마야나 맥스처럼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